토성은 거대한 가스 행성으로 수많은 얼음 조각과 바위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고리와 많은 위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토성의 위성은 82개이며 지구에서 약 14억 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토성의 가장 대표적인 위성은 타이탄과 엔셀라두스이며 타이탄은 토성의 가장 큰 위성으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타이탄은 지구와 비슷한 대기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표면에는 강과 호수 그리고 거대한 바다 형태의 액체가 있습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대부분 질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메탄과 유기화합물입니다. 원시지구의 대기와 비슷한 타이탄의 지름은 약 5150km로 이는 지구의 지름의 약 절반 정도입니다. 질량은 지구의 80분의 1 정도로 수성보다 크고 화성보다 작습니다. 타이탄의 중력은 지구의 7분의 1 정도이며 타이탄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약 60% 정도 더 높습니다. 이는 대략 지구에 있는 바다 수면 15m 아래에서 사람이 수영할 때 느끼는 압력과 같습니다. 타이탄의 독특한 환경과 생명체를 조사하기 위하여 나사는 1997년 10월 15일 카시니 호이겐스5가 발사되었습니다. 카시니 호이겐스5는 7년간의 오랜 항해 끝에 토성에 도착했습니다. 나사는 타이탄 표면에 착륙할 호이겐스 탐사선을 2005년 1월 14일 지표면을 향해 하강을 시작하였습니다. 낙하하는 호이겐스는 이 시간 28분 동안 대기의 성분 등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타이탄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한 후에도 56분 동안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미지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지표면 약 70km에서 시야가 맑아져서 얼음이 있는 밝은 고지대와 계곡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라버린 호수 바닥에서 자갈처럼 보이는 얼음 덩어리와 주변 모습을 촬영한 영상으로 호이겐스5가 착륙한 후에 타이탄 표면에서 최초로 촬영한 실제 영상입니다. 타이탄의 표면은 온도가 낮아 표면 자체의 구성 성분도 다르지만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합니다. 한때는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진 많은 양의 액체가 강을 이루어 흐르면서 계곡과 호수를 형성하였습니다. 카시니가 촬영한 메탄강의 이미지에는 지구의 일부 장소와 비슷한 모양의 많은 강과 개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이겐스가 착륙할 곳에 메탄 액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마른 호수 바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였던 액체가 사라진 이유로는 기후 변동으로 증발되었거나 지하샘에서 분출 후 중지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타이탄 남반구에서 발견된 이 거대한 호수는 메탄과 에탄이 혼합된 액체로 온타리오라고 불리는 호수입니다. 미국 미시건 호수보다 작으며 검은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은 해안선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미지 처리한 것이며 계곡 위로는 액체의 파도에 의하여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해변과 해안선이 있습니다. 타이탄 북반구에서 바다같이 큰 세 개의 메탄 액체 호수가 발견되었는데요. 모두 북극 근처에 있으며 수많은 작은 호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큰 호수는 약 40만 제곱미터로 지구의 애계보다 큽니다. 이곳은 거대한 바다라고 해도 될 정도이며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160m나 되는 주로 순수한 메탄과 에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이탄에는 지구에 있는 화석 연료의 3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 존재합니다. 타이탄 표면의 온도는 최대 영하 180도 정도이며 이 온도에서 액체로 변하는 메탄은 하늘에서 지구의 비처럼 내려서 강을 이루며 흘러 액체로 된 바다같이 커다란 메탄 호수를 형성합니다. 나사 과학자들의 의문은 현재 대기에 있는 메탄은 대기가 형성된 후 1000만 년 후에는 사라져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메탄을 계속 만들어내어 타이탄 대기에 공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메탄은 화학작용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메탄을 생성하는 유기체가 있다고 추측합니다. 현재 타이탄의 모습은 45억 년 전 원시지구와 같은 모습입니다. 과학자들의 또 다른 의문은 대기에 있는 수소의 양입니다. 타이탄 대기에 있는 수소의 양은 지금의 수치보다 2.5배 정도 적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 많은 수소가 나오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 내에서 지구를 제외하고 지표면에서 액체가 바다의 형태로 발견된 유일한 장소입니다. 타이탄에는 메탄과 에탄이 혼합된 거대한 액체 호수와 탄화수소 구름과 강, 그리고 지하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표면의 액체 호수와 탄화수소 바다는 지구와 다른 화학 성분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에는 거대한 액체 바다가 있으며 바다는 주로 메탄이 아닌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이탄 지표면의 균열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극저온 화산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곳에서 나온 물이 강을 이룰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타이탄 지표면 아래에는 따뜻한 물이 존재하는 거대한 바다 세계입니다. 타이탄 표면 아래에 있는 물은 토성의 인력 때문에 따뜻하게 가열됩니다. 혼합된 상부 표면이 쪼개지는 것은 썰물과 밀물 흐름이 발생하여 지각에 압력을 가한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또한 표면에 갈라진 틈으로 많은 양의 아세톤이 물에 섞여서 표면으로 분출되어집니다. 이 액체는 강과 호수를 만들고 기후 변화에 따라 증발합니다. 또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기모래와 혼합되어 원시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던 때와 같은 조건을 타이탄 표면에 만듭니다. 이러한 물의 환경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류의 생명이나 박테리아 또는 단세포 유기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사는 두꺼운 얼음층을 뚫고 물을 샘플링하기 위해 드릴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언젠가는 타이탄과 엔셀라두스의 깊은 바닷속으로 탐사선을 내려보내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7년간의 여행 끝에 토성 궤도에 도착한 나사의 카시니 우주선은 연료 부족으로 13년간의 토성 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우주에서 거의 20년을 보낸 카시니는 2017년 9월 15일 토성으로 사라졌습니다. 카시니는 다이빙하는 동안 토성의 고리와 대기 구성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나사는 태양계의 다음 탐사 목적지는 표면에 액체가 있으며 유기물이 풍부한 타이탄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임무는 토성 주변의 위성들의 샘플을 채취하고 조사하기 위해 2026년에 발사되어 2034년에 도착할 것입니다. 드래곤플라이 로봇 항공기는 타이탄의 저중력과 지구보다 밀도가 높은 대기를 활용하여 드론처럼 날아갑니다. 착륙 지점은 적도 근처의 샹그릴라라는 사막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약 3년의 임무 동안 유기 화합물이 혼합된 모래 언덕과 액체 물이 유기 물질과 함께 혼합되어 있는 흥미로운 충돌 분화구 바닥입니다. 또한 탐사선은 타이탄의 대기와 표면 특성을 조사하고 액체 호수와 지하에 있는 바다의 다양한 환경을 탐험할 것입니다. 이 해양 탐사 장비는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신비한 해양 세계를 방문하면 우주의 생명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지하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지구의 생명체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이탄 표면에서도 호수와 액체 탄화수소 바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타이탄은 원시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질소를 기반으로 하는 풍부한 대기와 유기 물질이 있습니다. 또한 액체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진 타이탄의 강과 호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원들은 타이탄 표면과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한 결과 인류가 거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이탄은 우리 태양계에서 잠재적으로 인류가 이주하여 거주 가능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가장 뜨거운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미션은 지구 너머 생명의 미스테리를 시원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